네, 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요즘 좀 문의가 많이 있어서 우리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등등 우리 뇌심 질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과로의 요건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24시간 이내에 뭔가 급작스러운 내용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일주일 이내 근무 시간, 업무량, 책임 강도 등이 30% 이상 증가했는지, 그 다음에 좀 중요하다고 표현보다는 제일 많이 활용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런 사건을 하면서 제일 많이 주장하고 주로 해당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만성과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원칙은 12주 평균 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혹은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6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만성과로에 해당한다 하여 업무상 질병에, 즉 뇌출혈, 뇌경색 등등등, 그다음에 심장 관련된 심근경색, 협심증 등등등 여러 가지 모야모야병도 해당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해라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있는데 사실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은 60시간 이상을 넘고 64시간, 즉 4주 평균 64시간 초과하고 이런 경우에 과로에 해당되시는 분들, 즉 이런 사건은 글쎄요, 저희에게 상담을 잘 오질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정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크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60시간 이상이더라. 12주 평균. 12주 평균 62시간이더라. 내지는 4주 평균 68시간, 70시간을 하셨더라. 이제 이런 경우가 확실한 경우에는, 상담이 잘 안 와요. 내지는 와도 그냥 간단한 절차만 물어보십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30% 이상 증가가 했는지 여부, 이런 거. 그 다음에 60시간까지는 안 되는데 만성과로로 주장해야 될 요건 제가 두 가지 있다고 또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12주 평균 몇 시간이요? 52시간을 초과했는데 만성과로의 요건에 60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 즉 52시간을 초과했는데 60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 혹은 52시간 자체도 초과하지 못한 경우, 즉 만성과로에도 요건에 해당 안 되고 30% 증가에도 해당이 안 되고 24시간 이내에도 해당이 안 되면 산재를 못 합니까? 이런 문의가 왔을 때 아닙니다. 이제 좀 더 넓게 해석하는 취지에서 이제는 52시간 초과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죠? 그 다음에 52시간에 또 이르지를 못하는 경우에 과연 어떻게 산재를 할 것인가 했을 때는 주로 그분의 근무 환경, 작업 내용,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인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가중 요인 7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52시간은 넘었는데 60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 만성과로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도 그 질병과 과로 간의, 즉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강함이 인정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인정된다가 아니고 관계가 강하게 인정이 된다 라고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사실 60시간 이상, 64시간 이상 근로를 했다. 물론 아직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를 보면은, 여러 가지, 7가지 내용 중에 있는데, 말씀드리면은, 근로 일정이, 즉 근무 시간이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죠? 또, 휴일 자체가 엄청 부족한 일일 수 있을 거고, 또, 교대제 근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규정된 게, 유해한 작업 환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육체적 노동 강도가 엄청 센 경우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좀 특이한데, 시차가 큰 출장 업무를 자주 하는 경우. 근데 이게 글쎄 아직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렇게 시차가 있는 지역은 없잖아요. 대한민국 내에.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이제 많이 못 다니시니까 조금 이거는 지금의 어떠한 근황과는 조금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로성 질환의 경우에 산재 신청함에 있어서 근로시간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지금 이 7가지 가족 요건 같은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뭐가 있죠? 52시간은 초과했냐 내지는 52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장 기본이긴 합니다. 이 과로성 질환, 과로사 사건을 함에 있어서. 근데 예전만큼 그 요건, 즉 시간의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즉 부합하지 않는다면 끝낼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업무를 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육체적 노동 강도가 센 거, 뭐 예를 들면 뭐 250kg으로 규정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취급하는 경우, 그죠?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너무 무거워요. 무거운 짐을 계속 나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근골 질환 예방 차원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이제 곁다리 쪽인 얘기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집에서 쓰레기가 좀 크게 나와가지고 그 종량제 봉투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100리터짜리를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제가 모르겠어요, 100리터가 안 나온대요. 70리터인가 80리터, 그게 최고 큰 거래요. 그래서 왜 안 나와요? 큰 게 좋았는데 했더니 이거를 무거운 거예요. 그 환경미 하시는 분들이 이게 올리기도 그렇고, 그죠? 상하차 할 때. 그래서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중량을 조금 줄였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량물을 많이 지급한다. 그러면 무거운 중량물을 진다면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순간 힘을 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혈관에 어떤 급격한 변화를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유해한 환경의 경우에는 소음 사업장, 그러니까 엄청 시끄러운 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 뭐 예를 들면 비행기 소음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계절적 요인으로 엄청 더워요. 내지는 엄청 추워요.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고, 주로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 혹은 택시 노동자들에게 자주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교대제 근무. 맞죠? 교대제 근무 역시도 우리 생체 리듬에 좀 변화를 많이 주니까, 자극을 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이거 역시도 인정을 해주는 거고, 정치적 긴장 업무. 예를 들면 뭐 정치적 긴장 업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과가 되게 예민한 직업들. 그죠? 막 엄청 압박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직업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간을 판단하고 산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가 흔히 법에서 정해놓은 주로 메인 그 요건에 해당되지 할지라도, 해당에 포섭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근무 환경을 따져봐야 된다. 그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역시도 요건이에요. 예,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질병판정위원들이 내지는 근로복지부가 인정을 해준 것도 아니고, 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도 요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좀 딱딱한 어떠한 상당히 협소하게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했다고 하면, 그거를 따졌다고 하면, 이제는 근로시간 플러스 이 사람의 어떠한 그 재해 당사자의 업무 내용에도 초점을 맞췄고, 여기서 업무 내용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그죠? 뭐 시차라든가, 그죠? 내지는 정신적 긴장이라든가 이걸 맞췄고, 또 하나 그 재해 당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환경 역시도 따져서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은 일정 부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재해자의 어떠한 그 작업 내용이라 그래야 되나요? 재해 조사가 더 중요했다고 봐야죠. 예전에는 사실 이제 근로시간이 제일 주였는데, 이제는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또 다른 바퀴가 뭐 있냐면, 가중 요건은 뭐가 있느냐. 혹시 그 실무하시는 뭐 노무사님들이나 뭐 간혹 변호사님들이나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시면, 이제는 이제 그거를 정리해 드리려고요. 간혹 보신다고 하니까. 그 근로시간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바퀴가 있다. 두 바퀴를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재해자의 근무 내용, 작업 내용 플러스 작업 환경이 아주 중요해졌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전국 우리 대한민국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내심혈관 질환의 뭐 판정 승인, 그러니까 인정 요건 중에 인정된 사건 중에 과로 요건 24시간 이내인지 30%인지 만성인지 뭐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이제 만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60시간 이상, 64시간 이상은 상담 자체를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이미 요건에 포섭된다고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만성 요건 중에 60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는 52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을 넘어섰는데 60시간에 못 미치고 첫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는 52시간 자체에도 못 미치는 경우. 자, 첫 번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7가지 가중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뭐 하나 정도만, 하나 이상 해당이 되면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52시간 자체에도 못 미친 경우에는 가중 요건이 복수의 가중 요건. 그러니까 복수라면 최소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이고 3개면 더 높겠죠. 당연히. 이 경우에 역시도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제가 어떤 그 모임에 뭐 이제 노무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런저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지금 말한 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과로 요건, 그죠? 이거는 사실 예시적인 거다.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벗어난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는 즉 열거한 여러 가지 예시에는 못 미치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는 있다. 물론 타당한 얘기예요. 하지만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입니다. 법원에서. 저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노무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원의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법원에서 판단 어떻고, 글쎄요, 뭐 판례의 태도는 어떻고 사례는 어떻고 이거를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훌륭한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뭐 그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저는 노무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여기저기 알아보셨는데 시간이 좀 안 돼, 근로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재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라는 건 너무 거창하고요.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요. 다음에는 제가, 폐질환 관련돼서, 그 다음에는 직업성 암 관련돼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일전에 한번 약속을 드렸는데, 직업군별로, 직종별로 다 빈도 발생 직업병을 한번 시리즈별로, 뭐 예를 들면 조선소, 환경미화원, 석공, 건설업 등등등 간호사, 버스 운전사, 조리사 등등등 많아요. 조만간 준비를 해서 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